지난 3월 역외 소득 재산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자진 신고에 불응한 역외 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자진 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뿐 아니라 해외 탈세 제보, 정보 교환 등 그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 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도 선정됐습니다.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 간 공조망을 활용해 국세청이 고의적 역외 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이후에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등에 의해 기존의 자동정보 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 소득 자료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 간 공조망에 적발되게 됩니다. 국세청은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 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 소득 및 재산 은닉 혐의자 총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했는데요. 국세청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이번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역외 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는데요.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이후에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등에 의해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세청은 국가 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고의적 역외 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는데요. 해외 탈루 소득은 국세청 홈페이지 해외 탈루 소득 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국세청과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 접수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서도 제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 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계획인데요. 다만 역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